오데사에서 일하던 탈북 여성이 탈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사파들이 거기 가서 밀봉 교육하는 것을 이제 실토를 했어요. 근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있는데 오전 오후 진탕 교육을 받답니다. 그러면 저녁 먹고 뭐 하느냐? 우리 지금 저녁 먹고 이렇게 교육받는 거 아닙니다. 니나노 해가지고 질펀하게 논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펀하게 논다는 게. 그럼 20에서 25세 소위 기부족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웃긴 이야기로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북한에 들락날 하길래 저 사람 왜 자꾸 북한에 할아버지가 자꾸 들락날 하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답니다. 그녀가 그리워서 가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북한에서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왕래하는 게 아니고 카나다, 미국에 있는 북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기업가하고 목사들, 성직자를 88 올림픽 이후에 90년대부터 해가지고 북한에서 대량으로 북한 관광 붐이 불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캐나다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교포들을 고향에 친구 만나러 간다, 친척 만나러 간다 해가지고 기업가들하고 성직자들하고 해서 이제 북한에 처음으로 이제 갔는가 봐요. 갔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아이고 이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야지 제가 안 그러면 이 공안 당국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돌아가지고 반짝반짝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옷은 벗겨져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공항에 가는데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비디오 이거 선물입니다. 갔는데 미국 가서 들어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이죠. 이런 일이. 그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목사들이든지 북한의 연고자들은 처음엔 다 방법을 내려옵니다. 자유가 싫어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그런데 고향에 친인척 해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한번 누나 만나러 가자, 누구 만나러 가자, 오빠 만나러 가자 이러다가 덜커덩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가서 와가지고 이 개성공단이든지 금강산에요. 남북한이 만난 북한에서는 문재인 씨가 이모로 만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모는 평양 가든지 함흥 가가지고 다시 조서를 써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무슨 말 묻더냐? 당신 이모님 거기에 자유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 말 했는데 다 물어요. 시계 받았느냐? 달러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시계라든가 이런 반스는 안 바꿔주지만 양복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지갑에 있는 돈이라든가 많이 준다 그래요. 예? 그런데 혹시나 성경책을 주거나 뭐 주체사상 비판서, 공산주의 비판서 이런 엉뚱한 책을 주거나 하여튼 이렇게 좋지 않은 북한 체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죠. 다 리스트를 해가지고 전부 다 뱉어나갑니다. 돈, 달러, 시계 할 것 없이 성경책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신고를 하고 또 재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교류를 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남쪽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국정원 조사를 다시 안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가 이모를 만났을 때 국정원에서 나와가지고 당신 이모 만났을 때 무슨 말하고 뭘 갖다 줬어? USB를 줬어? 슈퍼컴퓨터를 줬어? 탈북자 주소를 줬어? 그거 체킹 안 하죠? 그런데 거기서는 다 체킹해요. 뭘 묻고 뭘 자본주의 뭘 학습을 받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남북한 교류를 하면 북한의 연구자들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지금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남북한에 교류가 된 것이 2000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남북한에 많은 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많은 교류 속에서 이런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이 시큐리티 문제가 북한은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미국도 공산주의 운동사를 미국 공산주의 운동사 보면은 미국 사업가들이 모스크바 가가지고 레닌 시대에서 장사한다니 뭐니 해가지고 사업한다니 뭐니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공산주의자 돼가지고 국내 와가지고 공산당을 결성하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접촉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분단 국가의 이런 경우는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이런 걸 보안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이제 그 이야기를 떠나서 1987년은 50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약간 좀 우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5.18 작년 10월 말에 5.18 그 강연 때문에 엄마 방송 아니고 뉴스타운에서 5.18 이승만 학당에서 5.18 강좌 때문에 갔다 왔어요. 광주에.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몇 군데 1박 2일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책을 이제 다시 문서를 다시 봤어요. 그런데 전두환 씨가 집권하게 되면서 헌법 개정한 것이 8차 개헌인 거 아시죠? 8차 헌법이에요, 그게. 7년 단임에. 그게 이제 8차 헌법인데, 그런 8차 개헌을 했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81년 12월 달에 1차적으로 5.18 주동자들을 석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8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 5.18 주동자들을 감옥소에서 풀어줍니다. 자, 근데 풀어주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좋은 게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 김대중 풀어주라 그런 압력도 있고, 그런저런 했는데, 이제 전두환이가 레이건 만나러 처음 갈 때 김대중을 풀어준다는 약속을 하고 핵 원자폭탄 이 초벌 원자폭탄 만드는 그 초벌 브리프루트죠. 그걸 갖다 줬다 그러거든요. 원자폭탄 안 만들고 김대중을 석방한다 해가지고, 그럼 당신 대통령 7년 보장해줄게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 해라. 그럼 5.18 운동자들 풀어줘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을 풀어주면은 조서를 해가지고 어떤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경찰차를 습격하고 이렇게 했느냐, 걸 성분이라든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사를 해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엉성하게 한 거야. 그래서 다 풀어줬네. 대통령 되니까 이제 기분 좋죠, 전두환이가. 자, 그런데 풀어준 5.18에서 이 자서전 이런 저작권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전두환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5월동 여러분 간을 짚고 한 것이 뭐예요? 와신 상담 알죠? 7년 동안에 와신 상담해서 일궈낸 게 뭐예요? 노무현과 문재인 그런 그룹들하고 민주화론 변호사 모임 어쩌고저쩌고 하는 변호사님 모임, 여러 가지 단체들,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를 끌고 가면서 5.18 운동권을 만드는 게 87 민주화 항쟁이에요. 그냥 민주화 세력이 아예 표면적으로는 민주화가 됐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80년대 신군부 세력에서 이 사람들은 이 전두환의 독재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불가피해 권위주의로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군부 독재라 그러는데, 이 군부 독재를 종식이 이런 저항한 세력 5.18 민주화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러면 앞으로 5.18 같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운동권들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을 갖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게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의 이론가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 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1891년부터 1931년 사이에 살았던 이탈리아의 그 공산주의 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높이 평가되느냐, 이 좌익 쪽에서 굉장히 마르크스주의를 독창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게 독창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각 나라마다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산업주의, 산업공장화 단계, 산업혁명, 산업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의 단계, 이탈리아 단계, 러시아, 영국의 단계가 다 다른데, 그러면 공산주의 전략 전술도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독창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독창적인 정통적인 마르크시즘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가장 산업화가 잘 된 나라에 PT 계급이 많지 않습니까? 노사 분규가 많고 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영국과 같이 가장 PT 계급하고 노사 분규가 심한
산업혁명이 발달된 영국 같은 산업화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 영국, 미국 같은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공산혁명, 프롤레타리 혁명이 일어난다. 그 계급은, 주동 계급은 노동자 계급이다. 그게 정통 막시즘이에요. 그런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1917년에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기뻐가지고 가서 레닌을 만났습니다. 몇 달간 있으면서 레닌하고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 상황은 이게 초기 산업화 과정이고 광범위하게 농민 사회죠. 러시아가 초기 산업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해서 러시아에서 산업화가 발달이 안 된 나라 러시아에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냐. 이건 아니지. 이론을 바꿔야 된다. 이게. 그러면 이탈리아는 어떻게 공산화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옥중에서 밥 먹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 별 보고 못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1921년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했는데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면 좋아합니까? 무소리니를 지지한 세력가 아닙니까? 이탈리아 국민들이. 봐쇼. 공산주의자 벨기에들 좌익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이 사람이 안토니 그람시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 좌익 난 벨기에가 좋아서 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꼽추예요. 어렸을 때 꼽추기 때문에 이 사르디니아 출신입니다. 사르디니아 출신인데 꼽추기 때문에 열등감 속에서 친구들이 한테 왕따를 당하고 왕따를 당한 속에서 막시즘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는 인간관이 나오고 소외라는 그런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막시즘처럼 소외가 됐으니까 이거 기뻐서 거기 이제 독서를 하게 되는데 약간 꼽추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공산당 창당했는데 이탈리아 국민들은 공산당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난 참 좋은데 왜 싫어하는가? 이상하다 이랬던 거예요. 러시아는 혁명이 성공했고 이거 자꾸 저거 인물을 자꾸 푸는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26년에 체포가 돼가지고 무솔리니 지시하에 이 그람시가 체포가 됐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무솔리니가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 그람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거의 자주 물었답니다. 그람시는 잘 있느냐? 감옥에서 뭘 먹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안토니오 그람시가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무솔리니한테 보고가 되니까 그래? 그럼 죽을 때가 다 됐고 풀어줘. 그래서 풀어주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쓴 글이 옥중수호라는 그 책인데 제가 지난 주에 가서 옥중수호 책을 없어가지고 잠깐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다른 바빠가지고 읽어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 핵심 뭐냐? 왜 러시아에는 볼셰비키 공산주의가 성공했는데 이탈리아는 실패하느냐? 왜 이탈리아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느냐 이야기. 난 좋아 죽겠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이탈리아는 진영 이야기죠. 뭐 이제 이 서구 자본주의 진영 속에 있는 캐피털리즘, 자본주의 방벽, 이 자본주의 방벽 속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문화의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공산주의를 싫어한다는 거. 어떤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런 거 지금 왜 비기줍니까? 공산주의 자익이 싫은데 하는 그 방벽이 무너진 것이죠, 그죠? 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 백혈구 정산, 백혈구가 공산주의자를 잡아먹는 이 나침반을 쓰는 그것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방벽, 문화의 힘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문화 쪽으로 가야 된다. 권력을 잡기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한 우회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장에 청와대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서점으로 가고 영화관으로 가고 어떻게? 지방으로 내려가고 거제도로 가고 강원도로 가고 민중에게 가고 그러니까 대중한테 간다 얘기예요. 문화 쪽으로 간다 얘기예요. 문화 쪽으로. 청와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는 하나의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과 더불어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은과 더불어? 우리 더불어는 뭐예요? 국민과 더불어. together people, 더불어. together people이다 이게. 국민과 더불어 가야 된다 이게. 물고기는 물이 있어 살지 않습니까? 모택동의 항일 6.1에서 자기 동지들에게 항상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산다. 우리는 민심을 잡아야 우리는 국민정당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오만해가지고 애국당이 오만해가지고 내가 오르니까 너 따르라 이래 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내가 전이니까 너 내 따르라 의시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 고통 속에서 호흡을 같이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이게. 예? 훔쳐가 아니라 그 진정성이 그게. 오늘날 모습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김대중이라든가 노무현 이런 이 목포상고 저 부산상고 상고 출신들 왜 뽑았습니까? 에리트고 잘났고 잘 먹고 잘 사는 세력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잘난 체는 지식이라든가 뭐 대학 교수라든지 하여튼 검사든지 그 잘났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만 부리는 데 대해서 이 민중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일반적인 반감이 있단 말이에요. 저거 얼마나 지가 잘났는데. 그러니까 목포 상고 부산 상고 이런 사람들 니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한번 세상 한번 뒤집어 봐라. 이런 응원이 된 이런 것이 있다. 이거를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정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당 활동하는데 세상을 바꾸려면은 감정과 분노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해.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을 참아야 돼요. 인내하고 내 속내를 감출 수도 있어야 된다. 내 속내를 감추어야 돼. 국민은 뭘 요구하느냐. 국민은 뭘 요구하느냐면 국민이 빵을 요구하면 빵부터 내 살부터 찢어서 빵부터 줘야 돼요. 그게 민심이라니. 민심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정통 막시즘과 그람시와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막시즘은 하부구조라는 경제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는 것이죠. 이 상부구조라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문화가 상부구조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상부구조. 교육에는 정권조가 있죠. 법에는 우리법위원회라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술단체, 좌익들 영화관 지금 장하고 있죠. 기생충이다 뭐다 어쩌고저쩌고 동막고 웰컴 투니 태백산맥이다 운전수다 화려한 육아 어쩌고저쩌고 다 잡고 있죠. 문학에. 자, 교육법 예술 문화 보면은 우리는 좌익들에게 완전히 그들의 진지가 된 놀라운 현실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안토니오 그람시 이론에 따라서 된 거예요.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서 장애화의 작전 전략 전술에 따라서 장애가 된 나라 어느 나라?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30년 동안에 전략 전술에서. 이 5.18과 이런 좌익운동권 세력들은 뭐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4.19라든가 5.18로는 안 된다. 군부 세력하고 맞짱 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1980년 5월 15일 서울과 시청 앞에서 유시민과 누구야? 서울대 총학생이었던 심재철이 그 서울역 해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정경이 4명이 중경사에 있고 1명이 죽었는데 누가 그거 국민들이 누가 그거 잘한다 했습니까?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누가 그 시청 앞에서 국민들이 더 해라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만 문재인은 그게 더 해야 되는데 그 책에서 그래 공갈 치고 앉아있어요. 우리 국민들 그랬습니까? 안 했죠. 아무도 그런 피투성의 혈전을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 이야기요. 그러나 5.18 세력들이 그걸 알아낸 겁니다. 운동가 세력들이. 그러면 평화적으로 하자 이야기예요. 그건 뭐예요? 고투 진지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고투 진지라는 건 대중성을 확보해서 피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피플 민심을 잡아야 된다 이게. 대중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이 주사파들이 왜 정권 잡았습니까? 민심을 잡은 거예요. 이 민심은 말하자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변동 심하지 않습니까? 네? 민심을 잡았다 이게. 엉터리. 우리도 민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숨기라는 건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정통 막시즘은 고도로 산업화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막스는 런던에 망명을 해가지고 마누라가 주는 도시락 반찬을 들고 런던 박물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금도 런던 박물관에 가면은 마누라가 싸준 도시락 반찬 가지고 벤또 들고 가가지고 공부했던 막스의 그 자석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근데 막스가 요구한 영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런 고도화된 산업화된 나라에서 이 노사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막스가.
그걸 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영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대단한 이런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리더십이라는 걸 몰라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실망하고 죽었는데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전개를 했지만은 레닌처럼 전략 전술가는 아니죠. 그리고 혁명의 이론가지 혁명의 실천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의 경우에 레닌이 등장하면서 이론적인 혁명을 공산주의를 이론가에서 혁명가로서 실천가로서의 레닌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레닌의 경우는 혁명을 일으키려면은 마르크시즘처럼 하려면 러시아는 고도로 산업화돼야 되는데 그럼 30년, 50년, 100년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혁명의 기간을 땡기려면은 혁명 전위 정당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처럼 20대 통지당처럼 런던 혁명을 땡겨야 되겠다. 내 살아 생전에 공산주의 해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전위 정당이 있어야 되겠다. 대중을 이끌어가는 혁명 혁명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광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직업가로서의 전위적인 우익의 혁명가로서의 그런 기운을 느낍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권력의 이런 우익들이 좌익들의 이 혁명 이론을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민주의 의식을 강화시켜서 혁명의 기간을 단축시켰다. 이게 천재의 레닌 혁명가로서의 기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동전을 해야 되겠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진지전을 주장한 겁니다. 진지전은 딱 진지의 말뚝박을 딱 기다렸다가 여차하면 튀어나오고 속 들어가고 이런 겁니다. 이게 고수도처럼. 근데 기동전, 노동자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동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17년 무장폭동으로 성공을 했죠. 자, 그런데 엄청 지났네요. 네. 자, 그람시 이야기는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규정한답니다.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규정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부구조에 교육법, 언론 문화가 작용화되면서 하부구조, 경제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람시 이론 그대로 된 겁니다. 마르크시즘 이론 된 거 아니고. 예. 나라마다 환경 여건이 달라서 공사나 전략 전술이 달라야 된다. 도식적 해석은 위험하다 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방어벽을 붕괴시켜야 된다. 그러면 진지에 가가지고 문화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적 해계범위로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게 영화를 통해서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 거. 지금 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6월 6일 날 금연봉에 대해서 이 우익한테 이 역사적인 선전포고를 한 것도 문화적 해계머지로 해서 한번 푹 찔러본 거예요. 에? 어떤 놈이 이주체가 반항하는가, 여기에 누가 반항하고 누가 나한테 수긍하는가, 그 체크리스트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는 다 이게 자기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우익의 투쟁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 반항력을. 말하자면 문화적 해계머리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적인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공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람시의 이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람시 이론의 특징을 좀 보면 경제적 결정론을 거부를 하고 위기의 마르크시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제3세계 사회주의 혁명 전략 전술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세계 국가가 이 후진국가들, 정치적으로 후진국가가 공산주의로 이행하는데 전략 전술에 그람시 이론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게모니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 지도력이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정치적 지도력은 지배고 도덕적 지도력은 지도인데, 이 지도력은 정치적 지도력과 도덕적 지도력의 이런 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람시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지도력, 설득의 지도력, 설득의 지배, 설득의 지도,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이걸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국당 동지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시민사회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당연히 농성도 하고 이거 하는데 중요한데, 여러분 중에서 한 가지는 시민사회에 가서 총무를 하거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 통영하고 창원에 자익 운동 가서 북한 출마한 사람들 남발 보고 캐리를 보니까 거기에는 그 창녕에 시민사회 경력의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시민사회 앞으로 우리가
정당 활동을 하면 당 활동에다가 하나는 그 지역사회에 뭔가 직함을 뭐 공동대표든 총무든지 아니면 뭐 서기든지 뭔가 가치를 해줘야 돼요. 당까지는 한데 왜냐하면 이 안토니 그람시 이론에 의하면은 진정한 지배력은 정치적 지배력과 시민사회 지배력의 결합에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집권해가지고 키운 게 어떤 좌익 시민사회인가 알죠?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시민사회, 좌익 시민사회의 힘을 재정적인 뒷받침이든지 법령을 통해서든지 그 세력들이 추동력을 가지고 좌측 우측 이 정당을 외곽에서 호위를 해가지고 노무현을 정권을 올리고 또 이게 촛불 담아내가지고 레프트 라이트로 해가지고 지금 청와대를 보낸 거예요. 좌익 시민사회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당도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시민사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건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람시에 있어서 시민사회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경제적인 하부구조 사이에 있는 것이다. 밟는 거고. 그래서 이 30년 동안에 그람시가 중요한 것은 진지에 들어가서 진지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서 지방에 지역사회 선거 많죠. 언론 많죠. 지역사회 시민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십시오. 좌익들이 바글바글한 거 알죠? 지역에 언론, 시민단체, 뭐 영화, 뭐 어떻게 뭐 독서에 뭐 별의별 단체 많습니다. 뭐 방패다 뭐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거 예산 예술 어쩌고 독서에 뭐니 전부 다 70~80%가 지방에 있는 좌익 시민단체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진지, 그게 좌익이 진지란 말이에요. 진지를 구축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 태극기 집회에서 제가 여기 지금 애국당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대학문에서 나갔습니다만은 제가 작년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 집회를 어떻게 진지를 구축하느냐. 진지. 진지를. 지금 우리가 정당이 하면 진지 구축이죠.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민단체 진지 구축이다. 그래서 이제 그람시의 이야기는 1984년에 그 고려대학 정외과에 있는 최정주 교수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라 해가지고 한국 정치학 학부에 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 운동권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좌익들이 좀 자기들이 뭐 엉터리 이론이지만 하여튼 이 나라 뒤집으려고 발광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 소수가.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최정주 교수가 안희정 알죠? 미투로 해가지고 자기 제자인데 안희정이 고대.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단 이후에 안희정이가 주자로 딱 들어오니까 무슨 책을 선물했습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사가지고 안희정을 자기 제자한테 딱 갖다 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압니까 여러분?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지도자들을 A, B, C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눴어요. C 등급, 가장 경계해야 될 군주의 유형을 뭐라 했냐면 대중에게 경멸받는 군주를 적극적으로 피해놨어요. 그건 폭군보다 못하다. 왜 뭐지? 어쨌든 간에 대중은 약간 무섭게 해야 되고 대중에게 경멸받으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뭘 선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교훈으로서 안희정한테 그걸 갖다 줬는데 곧 그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미투 사건이 터지고 나왔죠. 얼마 안 됐습니다. 요거만 마십시오. 지금 2001년 9월 22일, 23일에 소위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좌익들이 이런 정권을 만들자고 이렇게 만들자, 이런 세상을 만들자 한 것이 2001년 9월 22일 날 경북에 있는 군자산 약속이라고 이 주사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국 통일에 대해 사변기라 해가지고 민주전선 정당 건설로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하자, 6.15 공동선언 이행 촉구하자 해서 이제 주사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00명 모였나? 그래서 여기 충북 괴산에서 모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이 제가 2005년부터 해가지고 우익시민운동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걸 쭉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군자산에서 약속한 대로 10년 뒤에 자기들 만났다나 이런 좌익정당 건설해가지고 정권을 쟁취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거의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군자사면서 뭐라 했냐면은 시민단체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길거리에서 투쟁하든지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 해요. 뭐냐? 시민단체에서 정당 만들어라 얘기해요. 당신이 정당 만들 힘이 없으면 어디 정당 있는 데 있죠. 집단으로 주민등록 이전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정당을 장악해라 얘기해요. 그래서 민노동이가 뭐 해가 장악된 거 알죠? 그때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이전하고 막 자기들끼리 분당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당을 우익이 좌익보다 늦은 게 뭐냐면 시민단체 건설이 늦습니다. 둘째 또 늦은 뭐예요? 우리 국민들의 국민정당 건설 또 10년 늦습니다. 좌익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국가 구국 활동은 누가 다 해주십니까? 반공, 좌익들 척결하고 이런 거는 스파이들 다 국가가 해주죠. 우리는 개인이 이 우익들은 열심히 교육시키고 세금 잘 내고 나만 반듯하면 국가는 제대로 잘 돌아갈죠. 그게 자기 방임지 논리죠. 근데 우리가 87체제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87체제라는 것은 노조의 천국이 노동자의 천국입니다. 제가 여러분 87 헌법을 이걸 봤는데 그 헌법 보면 국민이 국가에게 요구하는 게 24개예요. 국민의 권리가. 노조의 권리가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노조공화국입니다. 그 다음은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있겠죠. 그 2개밖에 안 돼요. 뭐겠습니까? 세금 내는 거 알죠? 납세의 의무하고 또 뭐예요? 남자는 병리의 의무. 그런데 여기 여자가 빠져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이제 성문헌법이 하기를 그걸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 어떻게 보면 아이고 헌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래 나오면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천주로 많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주사파 이게 이전에 우리나라의 오늘날 위기라는 거는 이 87합법의 헌법에 보면은 국민과 국가와 간의 의무와 권리가 밸런스가 잡혀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요구를 해야 되고 국민은 국가에게 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때 그 위대하고 그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취임사에서 국민들이요, 미합중국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까를 자꾸 볶아대지 말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미합중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엄청난 박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사파 문제를 떠나서 이 헌법을 보고 보면 이 분위기가 국민들이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행복하게 해달라. 그냥 행복하게 해달라. 신혼수당 달라. 뭐 달라. 그럼 이 국가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한번 생각해보고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 간에 의무화해야 되는 미덕을 이 상호 조정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천 원장님 강의를 들어보면 항상 열정이 넘치고 또 우리 좌익들의 해부에 대해서 폭넓은 분석력과 지식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앤토니오 그람시 저희 정치학자들 많이 공부합니다. 문화 헤제모니를 놓치면은 권력을 놓친다. 대한민국에서 그게 좌익들이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건 전 세계에서 정말 좌익들이 연구하는 그런 샘플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